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청년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기사가 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들 알만한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사건이에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라고 저 파란색 저 바탕에 글자가 보이죠? 흰 글자. 이제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랍시고 또 무슨 쇼통을 했던 모양입니다. 청와대에서 쇼통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웬 아저씨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청년 대표라면서 말을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에 눈물을 흘린 이번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뭐 촛불 쿠데타를 이루겠고 어리석은 대중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켰는데 왜 제대로 바뀌는 건 없느냐라는 게 이분 이제 말씀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강경한 표현을 쓴 거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참 저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또 귀여운 박보검 군이나 은우같이 생긴 친구가 2030 세대의 대표랍시고 저기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 나빠요 잉잉 하면서 이렇게 울었으면 지금의 비참하고 끔찍한 20대 30대 그 압도적인 여성표는 지금도 문재인 지지율이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그거 보니까 진짜 피눈물이 나던데 은우나 보검이 같은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저렇게 눈물을 찔찔 이렇게 울었더라면 하다못해 여성표라도 조금이라도 좀 문재앙의 지지율에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날의 비참한 청년들의 현실이 좀 더 주목받고 동정표도 많이 얻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웃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참 한국 정치 꼬라지를 보다 보면 정말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또 우는 이런 사람도 있네요. 자, 뭐 농담이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해본 소리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저 풍채 좋은 양반이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 사람의 말은 결국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청년 문제는 그대로다. 예, 뭐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기사 내용이 다 이런 식이던데 내가 보면 참 답답한 게, 아니 그러면 이 친구는 저럴 줄 몰랐단 말입니까? 내가 저 아저씨의 왁구를 보니까 사실 청년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청년 대표라고 하니까 내가 청년 취급은 해주겠습니다. 대충 30살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이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뭐 물론 이제 그 위로 거의 40줄 다 돼 보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튼 저 친구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저 양반은 그럼 저럴 줄 몰랐냐는 거지. 참고로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꼭 나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정신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우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런 자리에 가가지고 지가 눈물을 흘리면 그게 뭔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동정여론을 유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우파 세력이라든지 반정부 세력이라든지 그리고 10대, 20대, 30대 청년 세력들의 어떤 동정심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좌파들의 뇌구조를 정말로 잘 압니다. 굉장히 간사거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좌파 애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하는 행동과 쇼맨십이 남들에게 어떤 눈으로 보여질지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대 연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논리와 이성보다는 감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양반이 청와대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울고 자빠진 데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씨 개인한테 어떤 눈물의 호소를 하려는 의도보다도 그 모습을 자기가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기를 바라봐주는 언론, 기자, 제3자들의 시선을 다분히 의식한 쇼맨십이었다는 생각이 나는 강하게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간악하죠. 간사하죠, 솔직히. 그러니까 잔대가리를 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나약하고 이제 정신 상태가 썩었다는 이유로 저 양반을 비판하는 우파 농객분들이 이미 많이 계시던데, 그래갖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이번 눈물 사건을 분석을 해본 겁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맞는 말이긴 하죠. 정신 상태가 썩었으니까 잔대가리를 굴리는 거지. 자, 한편으로는 저런 양반들을 보니까 내가 참 깝깝한 게, 분명히 저 양반 겉모습만 볼 때는 거의 40줄은 되어 보였어요. 그럼 최소한 저 사람이 이제 30대 초중반은 넘었다고 가정을 하고, 저 나이 먹도록 그러면 정말로 저 양반은 그럼 이럴 줄을 몰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줄을 몰랐냐고. 문재인 씨 뽑으면 나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러면? 내가 저 양반하고 1대1로 저기 청와대에 가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이럴 줄 몰랐냐고. 아저씨, 이 양반아, 당신은 그러면 문재양이 진짜로 당신한테 쥐구멍에 벼뜰날을 가져다 줄 줄 알았냐고. 진짜 무슨 유토피아가 열릴 거라고 믿었었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뭐 했냐고. 나보다도 나이를 더 많이 먹도록 도대체 뭘 했냐고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다니까 저 양반한테. 외교, 안보, 경제, 대한민국 전 분야에 걸쳐서 운동권 이상주의자 좌파들이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나라 전체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교, 안보, 경제 전체를 거덜내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거덜내겠다고 진작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정책으로 전부 다 밝혔어요. 공약으로. 후보자 시절부터. 원전은 나쁘니까 탈원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1년에 2조 원 이상씩 흑자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던 전력회사 중에 하나였던 한국전력이 지금은 여러분들 적자 기업 마이너스가 돌아섰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들이 한국 특유의 누진제 많이 내던 거는 물론 좀 부당하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죠? 부당합니다. 근데 그 누진제를 줄여준 사람도 여러분들 박근혜예요. 누진제가 원래 엄청 심했는데 그거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이거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누진제를, 물론 지금도 누진제가 너무 비싸기는 한데 이 말도 안 되는 누진제를 그래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준 게 박근혜라니까. 요 부분 또 기억하시고 넘어가세요. 물론 아직도 우리 한국 특유의 가정용 누진제 물론 부당하다 이거죠. 대신에 그러면 우파 정권 때는 누진제를 내는 대신에 정부 공기업은 세계 최고의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많이 냈지만 최소한 정부 공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좌파가 집권하고 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손잡고 쎄쎄쎄 전부 다 위아더 월드 아름다운 세상이 왔나요? 그건 아니죠. 국민들의 전기 부담은 똑같은데 그 돈을 많이 벌던 국가 공기업조차도 지금 나라 곳간이 텅텅 비고 적자 회사가 됐다는 게 지금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정부 공기업이 여러분들 적자가 되면 뭡니까? 결국은 간접적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겁니다. 꼭 써야 되는 곳에다가 돈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 2조 원치만큼 어디에 써도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거를 공기업이니까 국민 상대로 장사하면 안 되는 건 원래 당연한 거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한국전력이 적자가 나는 거는 오히려 잘한 거다. 이런 대개문들도 있던데, 야, 내가 진짜 그런 전응하더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점은 저렴한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원자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값싸고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탈원전을 하겠다고 삽질하는 바람에 국제 원전 수출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다 거덜나고 무산됐잖아요. 저거 원전 하나 팔아치우면 외화를 몇 조 원씩 벌어들여 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한국전력에서 일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성과급 빵빵 받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켜서 외국의 달러를 대한민국에다가 그 막대한 그 소중한 달러를 벌어오고, 그럼 한국전력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그 주변에 술집하고 밥집들도 먹고 살고 그 기업 근처에 원룸촌에 임대하는 아저씨들도 먹고 사는 건데 그 낙수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좌파가 집권을 하면. 그게 소름 돋는 줄 아셔야 된다니까. 케이크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갈라먹을 그 파이가, 케이크가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빵과 떡이 작아지고 있다고. 사람은 10명인데 원래 10kg짜리 커다란 떡이 그게 5kg으로 줄어버리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칼같이 정확하게 각도기를 재가지고 빵을 10등분 나누면 뭐해. 빵 자체가 작은데.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 한국이 탈원전 하겠다고 삽질하는 바람에 국제 원전 수출이 무산되고 죄다 거들라고, 그러니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죠? 한국이 탈원전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한국의 원전을 사줍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전력 발전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그 값비싼 석유랑 석탄을 떼가지고 그 화력 발전을 팽팽 돌려야 되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그 부글부글 끓는 화로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일러 속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이 불타오르고 있다니까. 화력 발전소를 돌리면 돌리는 만큼. 그러니까 세계 전력 회사들 중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가장 돈을 잘 벌던 한국전력이 국민들의 전기료가 비싼 거는 똑같은데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오니까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비싼 건 똑같은데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인지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 동생들도, 우리 동생도 아니고 애기죠, 중고등학생들이면. 우리 중고등학생 애기들도 지금 형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정상이라니까. 전 정권 때는 돈을 잘 벌던 회사가 국민들이 전기요금 내는 건 똑같은데 이번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돈을 잘 벌던 회사가 적자 회사, 손해보는 회사가 됐으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 오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잖아.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무능한 경영자가 들어와서 사업이 안 돌아가고 있다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네모 박스 똑똑히 보세요. 문재인 씨가 여러분들 그 이제 대통령 되기 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대놓고 국정원과 기무사를 식물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보력과 안보전선이 개박살나고 구멍이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동해상에서 도대체 뭘 주고받는 건지 선박 갖다 붙이고 이러는 것들 여러분들도 기사 다 보셨잖아요. 북한 선박 뭐 석탄을 뭐 주고받네. 그래갖고 속 터져가지고 일본 애들이 직접 자기들이 동해 먼 발치에서 자기들 바다 끝까지 와가지고 한국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엔에다가 제보를 했다잖아. 어휴, 나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진짜 뉴스 보면 쪽팔려요. 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겁이 난다니까. 한국 정부가 병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일 감정으로 한국인들이 미워하는 일본 애들이 일본 친구들이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지그가 지금 대신해주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을 일본 애들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야. 동해 바다를 지그가 대신 감시해주고 있는 거야. 북한 선박이 내려오는 거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일본 애들이 한국 바다에서 북한 선박이 다른 선박이랑 접선을 해가지고 뭔가 은밀하게 주고받는 거를 한국 국적의 선박은 아니고 또 뭐 외국 제3국의 선박을 뭐 빌려서 그래 한다고들 하던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영해 바다 영토에서 북한 선박이 어떤 신원 미상의 모 선박과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거야 지금. 그걸 유엔에다가 사진 찍어서 일본 정부가 신고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야. 팩트야 팩트. 일본 정부가 유엔에다가 신고를 했다니까. 그러면 그런 사건을 접수했을 때 과연 국제사회와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수준으로 바라보겠냐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문재양 씨가 맨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세 번째 네모입니다. 그거 말고도 문재양 씨가 또 맨날 뭐라고 했습니까? 가진 자, 부르주아, 대기업들은 나쁜 놈이다. 빽. 그러니까 부자들 거를 빼뚫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했죠.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청년 고용 문제가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났잖아요. 개박살이. 왜? 에이 당연하죠 여러분. 그걸 왜 나한테 청년 고용이 왜 개박살 났는지 정말로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우리 친구들. 네가 부자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네가 부자라면 한국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짓고 고용을 증설하고 새로운 사업을 열어보겠냐고 야심차게. 노동 생산성은 개차반을 내면서 부자들 기업가들 재벌들은 죽일 놈 나쁜 놈이라고 고래고래 온 언론이 노래를 불러대죠. 허구한 날 각 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조사하고 갑질하고 뒷조사하고 개인 사생활 캐고 사업 절차 행정 절차는 더더욱 복잡하고 번거롭게 하죠. 이제는 하다하다가 국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아가지고 20년 넘게 운영 중이던 남의 기업 경영권까지 빼들고 있다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그 조양호 아저씨한테 내가 10원 한 장 용돈 받은 것도 아니고, 조양호 회장이 그 가족들이 뿔 달린 악마이든 말든 여러분들 그 경영권을 뺏드는 건 잘못된 거라니까. 형법상 그 법에 의거해서 욕폭언 욕설을 퍼부었으면 솔직히 욕설 가지고 우리가 징역 가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초범들이. 대한항공 딸내미들이 지방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과도하게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으면 법에 근거한 대로 벌금을 내든지 하다못해 그럼 한 3개월가량 징역을 갔다 오든지 법에 의거해서 형사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그 사람들이 나쁜 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집안의 경영권을 뺏드는 건 잘못됐다니까. 국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업인에게 최고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경영 능력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만족도나 서비스 수준 그리고 항공 서비스 평가 같은 게 바로 기준점이 될 겁니다. 주주총회 결과 봤잖아요. 64% 이상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찬성을 했다니까. 근데 66%가 안 돼갖고 1, 2%가 모자라서 3분의 2가 안 돼가지고 그 이제 조양호 회장이 이제 회장 연임에 실패를 한 건데, 그 1, 2%가 모자랐던 결정적인 원동력이 뭡니까? 대한항공의 가장 거대한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무려 외국인 표와 붙어 먹어가지고 외국인 자본과 야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영자를 한국 기업에서 쫓아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이거 내가 대한항공 그 조양호 회장 편드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좋은 소리를 듣고도 수구 재벌 기득권의 앞잡이다 이런 소리 해버리면
형은 진짜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휴. 시청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냐는 거죠. 지금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들이 가면 근 20년 가까이 법인세 면제를 내줍니다. 뭐해서 10년, 뭐해서 7년, 뭐해서 5년 이런 식으로 자꾸 5년 더 해줘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업가들의 인터뷰를 제가 직접 봤더니 근 20년 가까이 법인세 면제를 해준답니다. 삼성이 큰 공장을 하나 짓겠다고 하니까 그 공장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전용 고속도로를 새로 뚫어주겠대요. 공장에다가 그 이제 화물차들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무슨 부품 수입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해당 부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데는 관세도 철폐해버리고 다이렉트로 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삼성 기업이 부품을 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답니다. 네가 부자라면 한국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네가 부자라면 인건비는 비싸고 허구한 날 재벌 부자들은 나쁜 놈을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철밥통 노조 새끼들은 판을 치고 툭하면 정부가 경영권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이런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기업들 어서오라고 카페트 깔고 90도 인사 딱딱 박아주는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지 이런 게. 시청자 여러분들, 문재인은요 자기 의도를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공약을 초등학생 꿈먹는 소리만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었고요. 대놓고 대한민국을 먼지 한 톨까지 구석구석 확실하게 말아쳐먹고 조져버리겠다고 이 사람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문재인 씨는 자기 속내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었어요.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먼지 한 톨 구석구석까지 확실하게 시원하게 말아쳐먹고 조져버리겠습니다라고 사자후를 내질렀다니까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을 뽑아준 게 누굽니까? 안타까운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야. 아까 눈물 찔찔 짤던 그 살찐 아저씨처럼 바로 그런 얄팍한 좌파 애들이 꼭 청년뿐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다 찍었잖아요. 2년 전 그때 당시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전부 다 절반 이상이 마시가 있었던 거 팩트잖아. 초등학생만도 못한 정치인식 수준을 가지고 사회인식 수준을 가지고 정치를 선과 악 그 이분법적인 구조로 바라보고 찍었지 않습니까? 내가 문재인을 좋아한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99% 대부분 공약을 보고 지지한다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골수들 빼고는. 대부분은 그냥 허허하고 사람 좋게 웃는 거 보고 그거 좋아 보인다고 찍었어요. 도대체 왜 찍냐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좋냐고 물어보면 착해 보이니까 착한 편이고, 저쪽에 있는 한국당 아저씨들은 뭔가 나쁜 뿔 달린 악마니까, 나쁜 편이니까. 얘네는 착한 우리 편, 쟤들은 나쁜 너네 편. 우리 편, 나쁜 편. 착한 편, 나쁜 편. 야, 이게 그래도 우리 1, 2, 3, 40대 젊은 국민들의 근 80%가 대학 나온다는 나라의 국민의식 수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씨는요 자기 속내를 지금까지 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씨를 욕할 때 욕하더라도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속내를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나라를 말아쳐먹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보고도 사람 착해 보인다고, 웃는 미소가 좋아 보인다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그 강아지 안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착한 사람 같아 보여서 찍는다는 애들이 지지자들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20대 30대 여자들 중에서 문재인 왜 지지하냐고 한번 물어봐. 지지하는 여자분들 보면 아직까지도 지지율이 정말, 여성표는 특히나 또 더 심각하더라고. 물론 깨어있는 소수도 계시지만 내가 그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까 박보검, 차은우 같은 얘기를 한 거야. 그런 애들이 가갖고 울었으면 최소한 여자표가 정말 한 5%라도 정신을 더 차리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문재인 씨는 자기 속내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그리고 저쪽 계열 사람들이 지금 약을 팔고 있습니다. 국민 상대로 어떤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 그리고 인터넷에 그때 그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눈과 귀를 감은 건 바로, 그 경고에 눈과 귀를 감은 건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도,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문재인 안 찍어서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찍었던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제발 여러분들은 뼛속 깊이 반성을 하시고, 제발 같이 그 국민의 범주에 그 정말 개와 돼지라는 그 나쁜 말에 싸잡혀 들어가는 다른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들한테 진짜 미안한 줄 알아야 돼. 이 사람 찍었던 사람들은.